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30일. 자, 그리고 오늘은 9월에 토익 2차 시험이 있는 그런 날이죠. 여기는 뭐 제가 매일 시험을 보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그런 공간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하나 둘 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 시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날씨 굉장히 청명하고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하셨던 모든 보따리들 오늘 잘 풀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오늘 달성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시험 끝나고 다시 나와서 오늘 시험에 대한 후기와 총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의 여파로 인해서 집중력도 좀 낮아졌던 것 같고요. 시험을 좀 치르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수 있겠죠. 네. 교실에도 보니까 그 다른 달에 비해서는 결시율도 조금 좀 높았던 것 같고, 그 상황들이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그랬고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번 시험도 난이도는 뭐 한 중간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평범했습니다. 별 5개 중에서 3.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면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 구성은요, 구조미더형과 어법을 합쳐서 15개, 그 다음에 어휘가 15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가 있거나 언급할 만한 것들이 한 8개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130번 문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제 기억으로 가정법이 지금 출제된 것이 처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나오지 않는 아이템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 뭐 다만 이제 학생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정법은 이제 토익에서 퇴출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향후의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칭대명사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어렵진 않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어 자리가 비어져 있었는데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they, T-H-E-Y, they가 선택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어 자리에 theirs를 정답으로,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they가 있었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 오답률이 높아졌겠지만, 나머지가 이제 선택지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어려운 아이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정답으로 채택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은 잘 쓰셨을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휘 중에서 이제 be broadcast simultaneously on TV and radio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simultaneously라고 하는 부사 어휘가 120번대 후반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휘긴 하지만 뭐 수능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받아왔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또 오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것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품사 문제였죠. until과 그 다음에 하나가 during이었는데, 뭐 공사가 완공되는 동안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둘 다 의미상성립은 되겠습니다만 주어 동사가 뒤에 동반돼 있었기 때문에 until은 정답, 그 다음에 during은 오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우셨어야 되는 문항 요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량과 관련해 가지고 뒤에 이제 perfume or cologne 이라 그래가지고 복수명사가 제시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많은 향수나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any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건 아니고요. any 플러스 단수명사가 정답이 되었던 그런 문항이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언급해 볼 만한 그런 문항이었지만 사실은 이 5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그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Part 5는 학생들이 좀 그 점수대가 좀 있는 학생들은 손쉽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라는 그 언급으로 자 내용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Part 6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6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 이것 또한 중간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모든 문제들이 그냥 수월했고 지문의 구성도 되게 평이했습니다. 이번에 그 기사문 없었고요. 요즘에 그 추세가 꼬박꼬박 그 웹페이지가 하나씩 나오죠. 근데 오늘도 이제 웹페이지는 하나 이제 출제가 되었고 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문 구성도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뭐 문항 구성 자체도 뭐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및 어용과 어법이 4개 출제됐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가 4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8문항 정도가 이제 어휘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어휘 문항 중에서 연결부사 찾는 문제 하나가 여러분들께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With that said, 그러니까 said는 여기서 S-A-I-D죠. With that said라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하는 어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토익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하는 어휘로는 nevertheless나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even so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라고 하는 단어도 최근에 이제 출제가 이제 가끔 됐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with that sai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토익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정답이었고 선택지로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단어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그런 어휘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3개의 선택지가 문맥상 적절하던가요? 적절치 않죠. 자, 우리 잡지사에 글을 기고해 주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앞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작가를 새로운 그런 글을 기고하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반대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오답들은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with that said를 정답으로 쓰고는 나올 수 있었다. 그래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향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오답을 제거하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답이겠지 라고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적용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7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Part 7은 난이도 뭐 중간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좀 저도 좀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그런지 막 글 읽기가 굉장히 싫고 막 그렇던데 난이도는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항 구성도 뭐 전통적이었죠. 자, 두 개는 뭐 계속 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번에 동의어 문제 2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2개,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 파악 문제 2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정보 문제가 7개, 세부 정보 문제가 22개, 대조 문제가 19개 이렇게 해서 총 54문항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보 문제가 조금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조 문제가 조금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는 대조 문제가 많으면 조금 학생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일부의 학생들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그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라든가 량이라든가 혹은 뭐 문항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그 기존의 토익 시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수준의 그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매달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졸업식을 갖다가
시작이라고 하죠. commencemen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졸업은 우리는 끝이지만 뭐 영어로는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총평도 오는 시험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 그럼 좋은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달 총평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